자, 오늘 7월 25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지난주부터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500개 종목이 상승했고 2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면서 거의 또 4배 가까운 종목들의 차가 일어났는데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가 어제는 이제 포스코가 미친듯이 수급을 끌고 갔고 에코프로가 오늘은 끌고 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원웨이 장세였는데 어제랑 좀 다른 점은 어제는 정말 2차전지가 스타트부터 끝까지 2차전지에 수급이 몰렸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잠깐 엔터도 움직이고 건설주도 움직이고 그랬다가 다시 또 2차전지로 수급이 몰려가고, 결과적으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은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2차전지 수급 계속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도 조금 수급이 돌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쏠림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주식할 때, 제가 주식을 2006년인가부터 했으니까, 리먼 때 개박살이 한번 나고, 깡통 제대로 한번 차왔죠. 그 다음에 리먼 이후에 차화정이 있었고요. 제 기억은 나는 건 자동차, 화학, 정유가 가던 그런 장세가 있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만 간다 하던 장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바이오, 코스닥에선 바이오 섹터가 장세를 쏠림을 가져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15년에 처음에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거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에서 기술 수출을 가면서 그때 한미약품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쏠림도 있었고 한 2018년 정도인가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뭐 그 북한하고 이제 해빙 모드일 때 그리고 미국 북미 회담할 때 그때 대북주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020년쯤에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 섹터 한번 세게 갔던 적 있잖아요. 메타버스 섹터 유동성 장세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런 이제 쏠림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쏠림은 되게 이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쏠림은 다른 종목들은 덜 가고 다른 종목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고 이 다른 종목들은 되게 잘 가는데 내 종목은 되게 안 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다른 종목을 다 죽여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4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정말 극단적인 경우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경우들은 잘 없어요.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SNS가 발달했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하면서 한쪽으로 의견이 쉽게 몰리고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관이랑 외인들이 시장 참여 자금은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줄었죠. 왜냐면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니까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방향성을 잡아버리면은 시장을 뒤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신고가도 신고가인데 중요한 건 공매도를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아직도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상태인데 공매도를 이겼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공매도를 이겼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언제였냐면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처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정말 장기적이었거든요. 2018, 19년도까지 제약바이오가 잘 가다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왜 죽었냐면은 그 당시에 신라젠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이제 그 물론 코로나 때 다시 한번 머리를 들었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도 그 전부터죠. 18년 이후부터 한 19년도 중반에 신라젠이 개박살이 나죠. 차트를 좀 크게 켜볼까요? 신라젠이 뚝 부러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라젠 10만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었는데 뚝 부러져 버리고 지금 얼마에 4,200원입니다. 뚝 부러지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사건이 코론 티슈진이 아직도 있나요? 또 있네요. 코론 티슈진 하나도 관심이 없으니까 코론 티슈진이 이때 2019년대 역시 마찬가지죠. 2019년 중반에 보시면 중간에 급락 나오거든요. 이때가 임상 실패였나 횡령배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임상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뚝 부러지다가 정지됐잖아요. 제 기억으로 정지된 게 장중에 정지됐어요. 웬만하면 장 마감하고 정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종목이 1시인가 2시인가 빡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에 몰락이 시작됐다가 2020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 한번 이제 또 돌았죠. 그런 이제 시즌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한미약품이 처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이 지점이죠. 2014년부터 해서 2015년. 이 점이고, 실제 완전히 개화를 했던 거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공매도를 잡아먹으면서, 그 당시가 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온 2015년부터 올라갔지만 정말 크게 올라간 건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장세가 한번 펼쳐지면은 몇 년이 간다는 얘기. 2015년부터 제가 아까 2019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4, 5년을 제약바이오가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꽃이 피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 신라젠이 그때 좋을 때, 신라젠 좋을 때가 보시면은 2016년 뭐 이럴 때예요. 2017년 보시면은 2017년이네요. 2017년.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공매도를 잡아먹고 이기면서 한미약품에서 시작됐던 제약바이오가 거의 꽃을 피웠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공매도 잡아먹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그때 복귀하면서 인기가 많았던 게, 그 당시에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주 친화 정책 펼치고, 지금 코스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셀트리온도 코스닥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코스닥 1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우리 코스피 간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흐름을 보면은,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신라젠 뭐 이런 것만 갔냐? 저는 뭘 갖고 놀았었냐면은, 그 당시에 동성제약에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동성제약이 2018년. 그러니까 저는 2017년 그걸 보고 신라젠을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후발주를 잡은 게 동성제약 이런 것들. 제가 네모칸 쳐놨잖아요. 이때 요것들 크게 먹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있나? 필록스 그때 KH 필록스인가 바꿨던 것 같은데. 필록스 정지됐네. 지금은요. 골 가셨네요. 필룩스가 2018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까지 갈 줄 모르고 2017년도에 거래를 못하고 2018년에 후발주들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에코프라가 이렇게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 후발주들이 아직도 움직일 여력들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2차원지 정도의 섹터면은 제약바이오만큼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연단이란 4년 5년짜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꺾으려면은 한 가지 이슈는 있죠. 지금 에코프로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완전 갑자기 뜬금 정지돼 버린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도 몇 년씩 갈 수 있는 테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부터 해가지고 내일 밤까지 해가지고 FOMC 회의 있잖아요. 지금 FOMC 회의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가 가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어쨌든가 2차원지 섹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간 종목들은 너무 쳐다보시기보다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결국은 처음에 한미약품도 놓쳤어요. 한미약품 갈 때만 해도 지금 제가 뒤로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2014년 2015년에 이거 보고 개별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까지도 보고 가네 했었어요. 2017년이죠. 근데 이때부터 진짜 제약바이오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결국은 2018년에 동성제약, 필룩스 이런 데에서 큰 수익을 냅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항상 결국은 선발주들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동성제약도 2017년까지는 짜발이었어요. 진짜 뭐 별거 없었던 애예요. 그러다가 가기 시작하니까 미친듯이 가더라고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때는 간 종목들은, 그러면은 이쪽 동성제약이 갈 때 셀트리온은 어땠나? 셀트리온은 보시면은 2017년에 먼저 갑니다. 17년에 먼저 가고 2018년에,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 흐름이 약간 이렇거든요. 하방 상방이 좀 제한 상태에서 옆으로 눕는 상태. 이게 옆으로 누워주기만 하면 돼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지수가 한 1년 이상 버텨주면은 그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2018년에 동성지가 급등할 때 셀트리온은 박스권이었어요. 이런 상태들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지금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1파, 2파, 뭐 3파에다가 뭐 추가 그 대파동으로 보면은 대파동으로 보면은 큰 파동, 둘째 파동, 셋째 파동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지금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보면은 에코프로도 쌍봉 나오고 접혔다가 여기 다시 재돌파를 해요. 그럼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2파동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3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 혹은 여기서 만약에 멈추고 옆으로 눕는다고 하면은 후발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지금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특히 후발주를 봐야 된다는 건 아까 보여줬다시피 셀트리온이 먼저 가면은 옆으로 누우면서 그 다음에 또 놓을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나오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요즘 상세가 이런데 포트폴리오 정비 좀 해가면서 다음 장세를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FOMC 시작하는데 내일까지 해서 결과 보면서 다시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